이전부터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제작하게 되네요. 사실 교육과정은 작년 12월에 끝났지만 자격증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4월에 자격증을 수령하게 되었고요. 지난 1년간의 취득 과정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장 실습 그리고 자격증 신청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송수장. 제가 취득한 건 평생교육사 2급이고요. 국가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과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되고 2년제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보통 학점은행제로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되면 점수를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죠. 하지만 평생교육사 과정은 학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학점을 이렇게 인정받아놨는데 취득한 학점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복수 전공으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 중입니다. 조만간 대학원에 가게 될 것 같고요. 관련 영상도 따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학점은행제 외에도 관련 대학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직장을 병행하면서 취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학점은행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저는 22년 1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요. 23년 4월에 자격증을 수령했으니 1년 3개월 정도 걸린 셈이네요. 1학기 온라인 수업 5과목, 2학기 온라인 수업 4과목으로 수업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수강할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실습을 하려면 필수 4과목을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당연히 필수 과목을 다 들으시는 게 좋겠죠. 교육기관마다 개설된 선택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있던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패키지 상품 그대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3급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대다수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여러 취득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3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년제 이상 학위가 있으면 재학생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최근에 정리한 상단의 추천 영상을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실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건 실습은 1년에 2번만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실습기간 검색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장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운영 방식이 야간 혹은 주말인 곳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예상외로 주말 실습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에 따라 상이하긴 했지만 제가 실습을 했던 곳은 실습 시간 자유도가 높았고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 수업을 들었던 모습이고요. OT 종료 이후부터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면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실습 과정은 동일하게 OT 참석 전 기간을 직접 컨택을 해서 선정을 해둬야 합니다. 보통 평일로 운영되는 기간이 많지만 주말이나 야간도 운영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시작하기 한두 달 전부터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총 16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일주일 최대 40시간, 1일 기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저는 빨리 실습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가능한 대체 공휴일도 실습을 나갔고요. 당시 교육센터가 주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이 되어서 화상줌으로 실습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직장인분들은 주말 실습 진행을 하시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 실습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각 회차마다 해야 할 과업이 계획표로 정해져 있고 그 외 업무는 간단한 행정 업무, 강의실 정리, 학습 자료 정리 등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문서 작성 업무가 많아서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요. 첫날에는 기간에 대한 소개를 듣고 기간 분석, 매핑을 했습니다. 실습 기간의 주요 프로그램이나 인근 기간의 유사 프로그램을 조사했고요. 당시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비대면 원격 수업이 가능한 경쟁 학습 매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과업은 모의 프로그램 기획이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개발부터 마케팅, 관리, 운영까지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 예산안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한 공문서 작성이라던가 홍보 포스터도 제작을 했고요. 기획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했었습니다.
모든 실습이 마찬가지인데 실습 기간 중에 지도 교수님이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듣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실습 일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성하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별로 작성하는 실습 일지랑 종합평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출근부 정도겠죠. 실습을 마치고 작성한 일지는 제본을 하셔서 수강 중인 교육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쳤으면 자격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보내시면 되는데요. 단 신청기간이 1년에 4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이 다 끝났어도 저처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학점은행제로 들은 수업 또한 1년에 4번 학점 인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잘 안 맞으면 중간에 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1년 반 정도는 기간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대표적으로 평생교육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원격 평생교육원 등이 될 것 같고요. 자격증을 신청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같은 평생학습 전담기구나 행정기구에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연봉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사는 높은 연봉을 기대하는 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대학교나 대학평생교육원은 신입평균 2,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였고요. 일반 평생교육 시설이나 원격 평생교육원은 신입평균 2,400에서 2,600만원 정도였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서류, 필기, 면접 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2년 정규직 6급 기본급은 2,400만원 정도이지만 수당까지 다 합치면 3,0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고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력직 채용은 3,000만원 이상이 많았습니다. 송 소장. 평생교육사는 정년 이후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노후 자격증으로 불리는 것 같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커리어를 준비하려면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평생교육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분야를 바꿔야 할지 갈림길에 놓였던 시기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에 질문 남겨주시고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예약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출연하실 분을 찾습니다. 출연자 분께는 소정의 혜택과 상품을 증정합니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구독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후 인터뷰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사전에 개별 연락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